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의 첫날,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현웅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거래일 혼조세로 마친 미국 시장의 영향과 오늘 새벽에 예정돼 있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 결국에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11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수축됐지만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보건당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확대됐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환율은 개장 후 곧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전일 대비 8원 가까이 떨어진 1318원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됐고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등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영향으로 보입니다. 어제장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훨씬 좋았는데요. 보합권에서 마감한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10위권의 종목들이 모두 강세로 마쳤습니다. 지수는 1.6% 넘게 오르면서 하루 만에 4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린 2472선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0.27% 올리고 7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졌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1조 1,2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만 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100억 원 전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로 인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연설을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었지만 파월 의장의 입이 열린 이후로 급반등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연설에서 빠르면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올 수 있다며 연착륙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믿고 싶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다만 일부 진전에도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전날과 오전까지만 해도 60%였는데 이 발언 이후로 74%까지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12bp 이상 하락하면서 4.34%까지 떨어졌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62% 수준으로 밀렸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11월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세가 예상치를 밑돈 데다가 지난해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제 지표 또한 연준의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근거는 더욱 강화되는 겁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2.9%로 수정되면서 앞서 공개된 속보치인 2.6%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2.7%도 웃돌았는데요. 앞선 1, 2분기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었는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겁니다. 연준은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경기평가를 하향했는데 경제활동이 이전 보고서에서 평가한 완만한 평균 성장세보다 낮아지면서 같거나 약간 증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18%, 나스닥이 4.41%, S&P 500 3.09%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장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장 통해서 오늘장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일 목요일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고 또 11월 한 달치 얘기도 정리해 들어봐야겠죠? 우선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시장이 지금 중요한 반전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훈훈한 기대를 가지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제 이제 우리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걸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국장 따라서 더 활활 타오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그 1시 반쯤? 연준 파월 의장 얘기하기 전후의 분위기가 너무나 네네, 달라졌어요. 네네, 그 네네. 이후로 쭉 오르면서 강세로 기분 좋게 마감을 했고 특히 나스닥은 4% 네네, 넘게 네네.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장 좀 기대해 볼 만한지 미국 시장 상황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면서 산타 랠리까지 좀 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중요한 그 반전 포인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와 성장의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이제 어떤 시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이제 변화의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려가 상당히 또 컸었거든요. 반신반의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이 어제 급반등을 보였던 나스닥이 나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계속 하락 추세대에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1차로 120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주면서 다우는 이미 이제 기술 반등에 들어간 상태였고 네. 나스닥은 금리 우려 때문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일까지 하락을 해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컸었는데 또 저희도 개인 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저께. 그랬는데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진입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60일까지 바로 급반등을 해버렸거든요. 5일, 10일, 이제 120일까지 네. 돌파를 하면서 급반등을 해서 일단 기술적 반등에
추세 전환에 성공했고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도 특히 코스닥 쪽에 상당히 큰 우호적인 반응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나라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서 네. 이제 코스닥에 따라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그러면 저는 그 다우는 아까 이미 기술적 반등에 좀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장이 좀 빠지고 그럴 혼조세로 끝나고 나면 보통은 다우가 상승하고 나스닥이랑 S&P 500 하락할 네네, 때가 네네. 많았는데 또 나스닥의 특징은 오를 땐 좀 이렇게 오늘처럼 확 올랐다가 네네, 빠질 네네. 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편입돼 있는 종목들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장주나 성장주 쪽에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크죠. 굉장히.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나스닥을 보면 대충 코스닥의 흐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장 많이 올랐고 그러면은 그 영향 받아서 오늘 우리 장에서도 좀 코스닥의 반등 위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코스닥이 있을까요? 좀 반등폭이 클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어제장에서도 코스피는 1% 넘게 올렸는데 코스닥 거기에 비해서 되게 미비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코스닥 위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기술주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장 핵심 포인트는 네. 코스닥 이제 반등 폭에 있거든요. 폭에 있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 들어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성장 기술주 쪽에 대형주, 주도주 쪽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그 주도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유리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코스닥 반등이 나오면은 2차 전지 반도체 후발주자들 네네. 움직일 것이다. 그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픈 채팅방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코스닥 위주의 반등 나올 거고 좀 후발주자들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발굴하자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찾는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에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입장 가능하고요. 김현웅 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 또 밀키트에서 공개해드리는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장 얘기는 일단 오늘 뭐 12월 첫날이니까 네. 11월 한 달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11월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코스피 볼게요. 일단 월봉 보시면은 네.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한 8% 정도 올랐어요. 월 기준으로는 11월 달에. 그래서 5일하고 10일이 돌파되는 이런 이제 상승 반전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코스피는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20일까지 돌파되는 기술 반등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0일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가 네.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한 3일 전부터 이게 이제 대두로 가지 않고 5일선이 20% 턴하는 연장 파동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다시 상승 추세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의 연장이 일어나고 있다. 11월 중에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했죠. 조금 덜 올랐죠. 많이 부진했죠.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서 월봉 보면은 뭐 한 5% 정도는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 5일선을 회복 못 하고 있어요. 네. 5월선 코스닥은. 네. 그래서 일봉도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0선 돌파가 됐는데 121선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그저께부터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코스닥은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코스피가 갔던 그런 궤적을 따라가는데 이제 120일 돌파의 기술적 반등이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통해서 11월 한 달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양지수가 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10월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기가 아직은 조금 버거워 보이고 특히 코스닥이 성장세가 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한 달 동안은 코스닥의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코스닥이 코스피 이제 따라잡을 때가 됐다라고 이번 한 달은 좀 기대를 해보면서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산타랠리 관련해서는 네. 뭐 성탄절 이전에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나올 것 같은데 성탄절 전에 나오니까 뭐 좀 빨리 오실 수도 있죠. 빨리 네네. 오면 더 좋죠. 네. 그때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1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뭐 좀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닥이 크리스마스 조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이르게 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예상지수 잠깐 확인하고 어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자, 미국장 따라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코스피가 일단은 1.3% 정도 올리면서 2,500선을 회복을 했어요. 얼마 만에 보는 2,500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수치고요. 포인트로는 32포인트 정도 올려서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14% 정도 상승하면서 737포인트까지 올려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그리고 뭐 미국 지수 전부 다 강세로 마치면서 그 영향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개장 지수도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에 상황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다리면서 어제장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사실 양지수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저는 뭐 전문가님 아까 날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먼저 가볼게요. 에너지 관련주들 어제 흐름이 너무나 좋았죠. 어제 오늘 날씨가 진짜 갑자기 너무 추워지면서 우리 에너지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동도시가스가 16% 넘게 올랐고 인천도시가스도 6%, 대성에너지 4%, 경동나비엔도 마찬가지로 4%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게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시작하면서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에너지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 이제 초입이니까 잠깐 반짝일까요? 아니면 길게 볼 수 있을까요?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제 기술주 쪽에 이제 올라오면서 네. 이제 에너지 쪽은 조금 하락을 했고 저희도 뭐 에너지 전체 어떤 업종의 흐름보다는 도시가스주에 좀 한정을 해서 네.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주를 제가 월요일 날 밀키트에서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했는데 어제 좀 많이 나왔죠. 수익 상승이 많이 모멘텀이 나왔는데 네.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한파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배당 주거든요. 그래서 연말 다가오면서 네. 배당 쪽에 이제 관심을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주도 근데 지금 시장에 이제 반등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성장 기술주 쪽에 이제 핵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소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연말 배당이라든가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소외된 섹터지만은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도시가스. 네, 우리 도시가스 에너지 관련 주들은 일단은 한파 날씨 영향도 물론은 있겠지만은 고배당이라서 고배당주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은 배당주들이 아무래도 관심 받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했다, 연말에 배당을 받고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보니까 종목별로 차이가 좀 많아요. 음. 선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뭐 경동 도시가스 그다음 뭐 이거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아직 안 오르는 후발주 쪽이 좀 있거든요. 보니까 네. 뭐 제가 처음에 계속 추천드린 대로 뭐 대성에너지, 뭐 어. GSE, 아직도. 경동 도시가스 이런 업체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이고 배당을 이제 테마로 하기 때문에 뭐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작은 업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좀 GSE라는 업체 있거든요. GSE? 이게 유일하게 좀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GSE. 좀 규모가 작아요. 네. 매출 규모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수익성은 최고 높더라고요. 가스주 중에서. 오, 그래요? 네, 수익성은 최고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 실적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거래량이나 매출 규모는 작지만은 조금 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종목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뭐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좋아 보이지만은 항상 뭐 저희 아직 안 알려진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GSE 사실 에너지 얘기 나오면은 좀 언급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네, 종목이기 가장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네네. 네, 눈여겨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GSE 어제장에서는 사실 한 7%까지 올랐었는데 그 뒤로 쭉 내려오면서 그 상승분 다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4,890원이었고요. 에너지 뭐 도시가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GSE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제 일주일이 됐어요. 네, 사실 그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좀 네네. 어젯밤에 네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물연대가 타협이 쉽지 않은 것 네네. 같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해서 시멘트주들,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멘트부터 하나씩 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성신양해가 아닐까. 6%대 상승했고 아세아 시멘트도 4.7%, 한일 시멘트 1% 정도 오름세였는데요. 자, 우리 시멘트주들 이 화물연대 파업의 수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또 네옴시티, 뭐 재건 이런 쪽이랑 좀 엮어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면 종목을 하나 차트를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그 운송 대란의 해결 가능성 때문에 네. 이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건데 일단 차트상 한번 보실까요? 성신양의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차트만 가지고 볼 때는 요 하락이 물론 이제 화물 운송 영향도 있었지만은 요 기술적 반등 마무리에 따른 기간 조정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갔는데 여기 이제 화물 운송 대란까지 겹치다 보니까 네. 좀 급하락을 했죠. 그러다 이제 어저께 이제 해결 조짐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기간 조정 이제 들어가기 있어요. 그 수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아마 돌파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긴 있는데 다시 이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시멘트주가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시멘트주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성신양회 차트 통해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기술적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약간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래도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은 건설 업계에서는 네. 많이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좀 강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 어제 흐름이 사실 시멘트주들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태영건설은 10%, 뭐 동부건설도 한 9% 정도 올랐고 동부건설 우선주가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그 동부건설이 뭐 그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수혜를 입은 것 같기도 한데요. 건설주들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재건이랑도 엮일 수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좀 좋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네. 될까요? 건설주가 이제 뭐 크게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계속 이제 하강 국면에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금리 정책이 일단 이제 방향이 좀 전환되면서 네. 이제 아마 건설 부양도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네옴시티, 네. 그다음에 이제 운송단의 해결 가능성이 있어서 뭐 시멘트라든가 원부 자재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이제 반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건설주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요. 보니까 네. 시멘트는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간 거고 건설주는 바닥에서 다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대건설도. 그래서 건설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주택 건설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SOC 쪽으로 해서 토목건설이나 이런 쪽이 유망해 보이거든요. 향후에. 네. 그래서 보니까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현대건설.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건주 같은 경우 뭐 남방통원이라든가 네. 이런 토건주,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종합건설사 이런 쪽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건설주 중에서는 주택건설보다는 토목건설 쪽을 눈여겨보자. 그중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현대건설이나 뭐 남광토건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건설주들 관련 얘기 들어봤고요. 한 가지 어제 크게 올랐던 종목 중에서 또 건설 우선주긴 한데 차트로 한번 분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금호건설 우선주가 어제장에서 26% 넘게 거의 상한가 다가가면서 마쳤습니다. 근데 이 금호건설이 국내 공항 건설 이력을 다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우디의 아마 킹살만 국제공항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전문가님 차트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이제 120일 돌파 일어났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60일 돌파되면은 네. 조금 지지 과정을 거쳐서 120일 돌파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돌파가 돼버렸어요. 연달아서 60, 120 바로 연달아 돌파되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시세 어떤 그 말기에 네.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조정 과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1차 기술적 반등에 따른 네. 조정에 들어가서 뭐 아주 좋다 그러면 5일선이나 네. 60일선까지는 좀 조정 갈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건설 자체가 이제 좋으니까 네. 조정 들어가면은 뭐 한번 매수 검토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주봉 보시면은 네. 이제 20주 돌파하는 거거든요. 네. 월봉상은 뭐 바닥권에 있고요. 그래서 한 60일 정도 지지 받을 때 근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5일선 지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5일이나 11선 지지 받으면서 양봉 나올 때 한번 매수에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금호건설 우선주 26%, 27%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차트 통해서 일단은 이틀 연속 굉장히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화요일에도 14%가량 올랐었고 어제는 27%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하지만은 그때 재매수 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양봉 나오는 거 지켜보면서 재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고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건설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이것도 좀 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을 좀 더 상용화하겠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제도 그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유라테크는 강하게 시세 나오면서 1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포스코 ICT도 9%, 네네. 뭐 윌링스 11%, S트래픽도 5% 넘게 올랐고 이런 종목들에 관련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하면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전기차에서 무선 충전 부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기반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한 두 대 정도 충전이 시설이 돼 있다고 그래요. 충전기가.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대대 한 대도 안 되니까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이제 추진을 할 것 같고 이제 어제 테슬라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네, 미국장에서 네. 7, 8%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이제 반등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연관 이제 인프라 쪽인 이제 무선 충전 쪽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도주들 네. 뭐 그다음 에스트래픽하고 포스코 ICT, 유라테크. 유라테크 이런 주들은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미 많이 맞아요. 올랐고 이제 후발주자 중에서 좀 안 오른 것 같은 종목이 뭐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은 아직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좀 주춤했어요. 거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반등 들어가면은 네.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제 조금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춤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이 네.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캠트로닉스도 차트상으로 한번 볼까요? 캠트로닉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자리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4% 정도 또 네. 좀 올라와줬기는 한데요. 좀 캠트로닉스. 1차 기술적 반등 네. 120선까지 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시장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뭐 5일선까지도 안 올 것 같고 오늘 뭐 위에서 조정받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굳이 5일선까지 안 오더라도 여기서 조정받는 모습을 오늘 오전이나 오늘 오후까지 좀 보시면서 네. 양봉 나올 때 이때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회사 내용도 좋거든요. 보니까 이제 실적이 3분기에 나빠졌지만은 네. 뭐 4분기에 개선이 되면은 그 반등폭에만큼 주가가 반영이 되죠. 그러게요. 네네. 예, 그래서 기대해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캠트로닉스 우리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서 포스코 ICT, 유라테크, 뭐 S트래픽 이런 종목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 현재 차트상으로도 위치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캠트로닉스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그 포스코 ICT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포스코 스틸리온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게 뚜렷한 이슈라기엔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뭐 포스코 노조가 뭐 금속노조, 민주노총 탈퇴 검토? 그러니까 굳이 엮어보자면 좀 이런 쪽인 것 같기는 한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망은 밝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포스코 ICT도 9%가량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도 2% 홀딩스 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가고 있고. 맞아요. 잠깐만요. 계속해서 좀 좋긴 한데 오늘 장에서도 포스코 홀딩스는 한 1%대 정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좋아서 대부분 종목 좋기는 한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철강 관련해서도 그렇고 포스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볼 수 포스코 있겠고요. ICT라고. 네. 포스코 업체가 아까 어떤 업체 말씀하셨죠? 포스코. 포스코 ICT. 네.
네, 어제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올랐었는데 9% 넘는 상승세 보여줬었죠. 네네. 10% 포스코. 가까이 올랐네요. 9.86%. 포스코 ICT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이제 철강 쪽은 뭐 지금 많이 하락했었죠. 실적 우려 때문에 하락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IT 쪽이기 때문에 반등이 어제 많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네. 포스코 ICT. 어제 반등이 네네. 강하게 1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네. 어제 일봉 많이 올랐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단기 고점으로 보아져요. 뭐 주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직 쌍바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1차 상승의 이제 마지막 국면이라고 보여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선 충전 쪽에서도 포스코 ICT, 뭐 유라테크 네. 이런 쪽은 좀 조정가는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후발주로 올라오는 캠트로닉스 네. 이런 정보. 포스코주들이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많이 올랐거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코 주들은 뭐 좀 더 갈 수 있는데 좀 고점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포스코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제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서 엮였던 포스코 ICT 차트상 확인해봤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상에서 어제 굉장히 고점을 기록을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중에는 19% 넘게까지 올랐었고 오늘 지금 장 초반에는 어제 종가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아까 언급해 주셨던 캠트로닉스 같은 덜 오른 우리 후발주자들의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 혹은 어제 뭐 물렸다 하시는 분은 그냥 포스코 ICT. 네,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나을까요? 좀 단기 고점 같아요. 일단은 주봉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조금 오늘 시장 반등했다 좀 올라오면은 네. 좀 일부 물량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져가지 말고. 정리하시고 네. 쌍바닥 보시는 게 주봉상 쌍바닥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봉상 이렇게 20주 지지받는 모습 보시면서 네. 재매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상승장 흐름이 나올 때 정리를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ICT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것도 정부 이슈긴 하네요. 서울시가 자전거 교육을 뭐 초중고에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전거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6%대, 또 알톤 스포츠는 사실 장 초반에 잘 가다가 하락 전환을 하기는 했고요. 또 그 알톤 스포츠의 지주사인 이녹스가 8%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교육 쪽 관련해서 모멘텀이 우리 자전거주들에 나온 모양새인데 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자전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삼천리죠. 네, 삼천리 월봉 한번 보실까요? 어제 6%대 상승했습니다. 삼천리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오. 지금 뭐 장기 테마로 해서 네. 뭐 2000 잠깐만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밑으로는 2021년부터 네. 계속 상승했어요. 월 단위로. 뭐 월봉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네. 저점 대비 10,000원에서 지금 한 4만 원까지 간 거니까 40만 원? 네.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네. 4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이제 좀 기대는 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좀 유보하시면서 네, 조정 이제 하락 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전거 관련주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삼천리 자전거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쭉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그냥 짧게 보면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제 자전거 관련주들 서울시에서 자전거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더 많은 부분 찾아주실 테니까요. 이 다른 종목, 다른 섹터에 눈여겨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9분, 10분 다가가고 있는데요.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 또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빨간불 켜고는 있긴 한데 코스피는 아까 개장 전보다는 탄력이 조금 둔해진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0.8% 올리면서 2492선, 아까 2500선을 돌파했는데 현재는 살짝 내려온 상황이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가까이 올리면서 오히려 탄력이 더 좋습니다. 741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담고 있고요. 기관만 4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지금 400억 가량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외국인 특히 소폭이지만 현재 매수 우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괴파락돼서 현재 지금 22원 넘게 내리면서 12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296원 80전 현재 지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 지수와 수급, 그리고 환율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장, 오늘장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으로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하나 짚어보고 가자면은 대성하이텍이 3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 쪽 생산인데 최근에 핫한 섹터들은 다 발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뭐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진단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하이텍. 대성하이텍. 네. 3분기 연결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상한가가 나왔죠. 네. 일단 일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긴 수렴 과정을 거쳤다가 어제 이제 대량거래 터지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상에 이제 1차 상승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20일 지지받는 모습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쌍바닥 만드는 모습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시면서 쌍바닥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네. 매수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네. 이제 뭐 주목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인데 일단 차트상으로도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다시 사업 다각화 내용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만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렇게 매수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나왔던 대성하이텍 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는 살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3% 정도 움직이면서 11,100원 선에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쌍바닥을 다지는 자리가 중요할 것 같고 현재는 조금 매수하기에는 위험한 위치로 보이고 그런 사업의 다각화가 뉴스보다는 실제로 좀 기업 분석 꼼꼼하게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강한 우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건설 그리고 네. 우선주는 이틀 연속으로 해서 상한가를 장 초반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주 잔고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동부건설은 어제 시간 외에서도 사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다른 건설주들 태영건설도 현재 16%, 코오롱글로벌
우리 네옴시티 원팀코리아 관련해서 엮인 종목이죠. 19%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건설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건설주들 조금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제 금리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제 감지가 되면서 음. 이게 벌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오늘 건설주가 가장 세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니까 가장 탄력이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건설 쪽에 SOC 관련 네. 토공 쪽의 업체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뭐 한신공영, 뭐 남광토건 이런 업체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 토목건설 쪽에.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탄력으로 본다 그러면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린 뭐 남광토건, 한신공영 이런 토건 쪽 중소형주가 시세 측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종목이 조만간 이제 좀 모멘텀 받고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은 현재 조금 이런 조금 대부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럴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네. 뭐 그래요? 토건주들은 바닥이더라고요. 아까 현대건설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 아, 네,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 토건주.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설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직 덜 올라온 바닥 이제 딛기 시작한 중소형 토건주들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5분, 16분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려야겠죠. 오늘이 그리고 저희 이번 주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어떤 테마로 팍스 밀키트 준비해 오셨는지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서 바로 들어볼게요. 네, 12월의 첫날 오늘 장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으면서 한 달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승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팍스 밀키트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밀키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면서 일단 코스닥도 대형주 주도주 위주로 오르고 있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전기차 이 대형주 쪽이 상당히 이제 유리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토목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탄력이 좋은 모습이라 일단 그 수익성 측면에서 일단 토목건설주를 오늘 밀키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바로 토목건설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부터 건설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로도 좀 눈여겨볼 수 있겠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소형 토건주들에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바로 중소형 토목건설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특히 더 좋을지 그리고 가격 전략 어떻게 매수 타이밍 잡고 들어가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김현웅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토목건설 관련주 그중에서도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실 때 혹은 집에 계시더라도 따뜻하게 난방 잘 하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